네, 겨울철 대표적인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원인과 예방법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노로바이러스가 알려지기로는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이 어떤 바이러스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겨울 들어 유달리 이제 여러 종류의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보통은 여름철은 고온 다습한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세균이 증식을 잘하고 바이러스는 증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주로 세균성 장염이 잘 일어나고요. 예. 겨울철 그 저온 건조한 환경에서는 바이러스 증식기 생존율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세균이 자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호흡기와 소화기 바이러스들이 이제 주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한 6가지 정도의 그런 감염병 그 병원체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호흡기가 4개, 소화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는 이제 독감, 코로나19, 그다음에 사람 세포융합 바이러스, 사람 메탄 유모 바이러스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소화기 바이러스에서 지금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2개가 유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경적인 요건과 그 병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에 이런 그 로타와 노로바이러스 이 2가지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염병들의 특징 그리고 종류까지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지금 1월 4주차 기준으로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노로바이러스가 대규모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노로하면 굴 먹다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 같이 굴을 뭐 갑자기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예. 잘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종류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코로나19에는 다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소화기 바이러스도 대부분 다 유행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노로바이러스만 유행을 했습니다. 겨울철에.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방역으로도 노로바이러스를 막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노로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염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십 개의 그런 바이러스만 있어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생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일상 환경에서 3일 이상 생존이 가능한데 이 특징이 우리가 보통 손소독제 그러면 이제 알코올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알코올에 죽지를 잘 않습니다. 그리고 60도씨에서 30분을 가열해도 열에도 강합니다. 죽지를 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생존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이 독감도 그렇지만 독감 감염돼도 그 다음에 또 걸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유전자 변이 이런 것들 때문인데 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번 감염이 됐을 때 그 면역, 그 방어 유지 기간이 1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전형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유전형이 바뀌면 또 감염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노로바이러스가 10개의 유전자군과 그다음에 48개 그 아래 유전형이 있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 G2 그 유전자군의 4형이 이제 계속 유행을 하고 있었다가 최근에 G2 유전자군의 17형이 이제 새롭게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전자형이 생기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감염들이 이제 더 쉽게 걸리게 되는 거고 최근 10년 사이에 계속 겨울마다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다. 또 다양한 유전형이 나오고 있어서 좀 막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 노로바이러스가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1월 4주차를 기준으로 보면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 비중이 51.4%를 차지했다고 해요. 굉장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영유아는 면역 체계가 조금 불안정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영유아들에게 감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제 영유아가 많이 감염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인도 굉장히 많이 감염됩니다. 그런데 성인은 상대적으로 증상이 그렇게 중하지 않고 짧게 끝나기 때문에 진단이 되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근데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면 백신이 없고
그리고 또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 부분이 모체 항체를 받아가지고 신생아 때 보호가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보호가 잘 되지가 않고 그리고 감염력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무슨 뭐 신생아실이든 어린이집이든 하나 한 명이 감염이 되면 사실 거기 전부 다가 감염이 될 정도의 그런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상도 심해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면서 이런 영유아들에게 있어서 노로바이러스가 잘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성인도 힘든데 아이들 걸린 거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노로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대표적으로는 음식이 있을 거고요. 이제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소화기 바이러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구강 분변 경로로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오염된 물과 음식 그리고 확진된 그 환자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오염된 물과 음식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이렇게 집단 감염 이런 그 오염된 것들과 이제 접촉하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굴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제 굴 같은 그런 음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잘 감염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루즈를 타면 크루즈에서 생기는 장염의 거의 대부분은 노로바이러스 여행 감염. 예. 그렇군요. 크루즈에서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거죠? 집단 발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크루즈 여행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해외에 이제 크루즈 여행이 활성화된 나라들 같은 경우는 크루즈 내에서 장염이 발생했을 때 거의 뭐 상당수가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을 정도로 크루즈에서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되게 유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생존력도 굉장히 강하고 또 다양한 유전형이 있어서 감염도 쉽게 되고 백신도 없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감염이 되면 길게 장기간 앓는 경우는 또 별로 없다고 하고요. 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다행히도 노로바이러스는 사실 그렇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이제 말 그대로 장염이기 때문에 구토, 설사, 뭐 아주 드물게 뭐 이제 복통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 열도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구토, 설사 이런 것들이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어른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증상 유지 기간이 한 1에서 3일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 이상 앓는 경우도 드물고 그래서 이제 소아의 경우 탈수만 좀 주의하고 조기 진단만 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아주 위험하지는 않은 그런 감염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백신도 없고 재감염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아예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노로바이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까다롭습니다. 예방하기가.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뭐 일상적인 그런 손 소독제를 사용해서는 예방하기 어렵고 비누를 가지고 한 30초 이상 잘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60도씨에서 30분을 견디는 바이러스인데 보통 85도 이상에서 1분을 가려야 되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푹 익히지 않으면 예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가열도 충분히 해야지만 예방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산물을 먹거나 그럴 때는 고온에서 푹 익혀서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뭐 그 이제 익힌 음식으로 이제 해산물을 드시는 게 겨울철에는 좀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상이 뭐 사라진다고 해도 이게 48시간 동안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감염된 후 증상이 사라져도 보통 한 3일 정도까지는 감염력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이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앓고 한 이제 그 권장되기로는 48시간 정도는 좀 이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내지 않고 좀 더 그 이제 관찰했다가 이제 보내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재감염 이야기를 하셨는데 걸렸다가 좀 증상이 낫는 것 같더라도 조금 지나서 또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바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같은 유전형에 보통 18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방어력이 유지가 되지만 새로운 유전형이 나타나서 유행을 한다 그러면 또 짧은 시간 내에 바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로바이러스랑 함께 봄철까지 유행을 하는 장관 감염증으로 로타바이러스라는 게 유행 중이라고 하는데 로타바이러스는 또 어떤 질병입니까?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는 이제 겨울철에 유행하는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소화기 바이러스인데요. 즉
그 감염 경로나 증상이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다만 이제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그 환자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병이 훨씬 더 흔합니다. 뭐 음식을 먹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뭐 신생아실 같은 곳에서 그 환자가 있을 때에 그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영유아들이 같이 감염되는 형식의 그런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다행히도 이제 로타바이러스는 백신이 개발이 되어 있고 예. 그걸 갖다 이제 2개월, 4개월, 6개월째로 그 조기 접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로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대응하기가 좀 나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도 앞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소화기 질환에서 지금 로타바이러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타바이러스는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게 환자들끼리 좀 잘 옮는다, 감염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노로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환자 간의 감염은 좀 덜한 건가요? 아닙니다. 둘 다 환자 간의 감염들이 잘 일어납니다. 특히나 이제 신생아실 뭐 이런 그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이제 둘 다 잘 일어나지만 상대적으로 물과 음식에 의한 그런 감염들보다는 이런 접촉에 의한 감염이 로타바이러스가 좀 더 많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알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가 노로바이러스랑 마찬가지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같은 데서 단체 생활하는 것도 좀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지난해는 같은 기간 대비 105% 증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로타바이러스랑 노로바이러스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타바이러스는 그 노로바이러스처럼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말씀이냐면 그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그런 우리가 기본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손 씻기 하고 마스크 쓰고 그 상황에서 로타바이러스는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로바이러스처럼 독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전파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동일한 그런 지침들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그 로타바이러스는 또 백신 접종과 이런 예방 수칙 준수로 상당한 부분 예방할 수가 있는 그런 감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그래픽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노로바이러스와 그 로타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뭐 장난감에 묻은 오염 물질 뭐 이런 걸로도 감염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게 감염이 되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물, 음식, 그다음 확진자와의 접촉인데 이제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매개체로 인한 감염이 잘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에서 이제 장난감 같이 쓰고 이제 그럴 때 또 기저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접촉을 할 때 감염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이제 그런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소독하고 세척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알코올로 해서는 잘 되지가 않고요. 뭐 차염수산 나트륨, 소위 락스라는 걸 이제 잘 희석해 갖고 잘 닦아내야지만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사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어린이집이나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제 있는 공간에서의 관리할 때 이제 좀 중요하게 지켜야 될 예방 수칙들이 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 노로바이러스도 그렇고 로타바이러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염원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뭔가 장난감 같은 데서 오염원이 있고 거기서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 하셨는데 사실 장난감은 뭐 항시 좀 더러운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타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지금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봄철까지도 유행하는 게 어떤 계절이나 환경적인 요인도 좀 작용을 하는 걸까요? 뭐 말씀드렸지만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예. 다 환경에서 생존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독으로 잘 죽지도 않고 가열해도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또 그런 위생 수칙을 잘 지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많이 신경 쓰고 관리해 줘야 되고 특히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혹시라도 확진자가 있을 때는 격리를 하거나 이렇게 지금 그 다른 아이들과의 접촉을 못하게 하고 환경 소독을 잘 해주고 이런 이제 관리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도 관리지만 사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손을 좀 열심히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 아까 설명을 또 하신 게 이 로타바이러스의 경우는 백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예방 접종하면 좀 어느 정도 감염은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백신 종류에 따라서 2번 맞는 것도 있고 3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째 맞게 되는데
그 굉장히 이제 그 중증의 로타바이러스 감염도 거의 90% 내외 정도 막아주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백신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금 무료 접종도 가능하고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도 다른 백신 맞을 때 같이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로타바이러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뭐 포괄적으로 겨울철 감염병 묶어서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예방 수칙 한번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겨울철에 소화기 바이러스든 호흡기 바이러스든 이제 바이러스들이 계속 감염증이 이제 유행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손 씻기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해주고, 예. 그다음 기침 예절 준수해주고, 그다음에 혹시 확진자 발생하면 주변 환경 소독 잘해주고 이런 기본에 충실한다 그러면 또 뭐 그렇게 걱정할 감염병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울철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에 이어서 로타바이러스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